겨울만 되면 피부가 당겨지고 아픈데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겨울만 되면 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똑같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난방이 아직 완전히 오르지 않은 욕실에서 세안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의 그 느낌입니다. 피부가 당겨서 입을 벌리기 힘들고 입가가 따끔거리고 볼은 푸석하고 칙칙해 보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건조함도 아닙니다. 겨울마다 얼굴이 건조하고 당긴다면 그건 지금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단계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점입니다. 크림을 더 바르고 비싼 화장품으로 바꾸고 더 열심히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부는 더 따갑고 더 예민해지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제는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가 이미 차가워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겨울만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지, 왜 아무리 발라도 피부가 회복되지 않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식탁에서 너무나 익숙한 한 가지 재료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 피부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피부에 좋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겨울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는 3가지 습관도 분명히 짚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화장품을 더 사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올겨울 피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향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겨울마다 피부가 힘들어졌던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겨울이라서 건조한 거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약해지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겨울에 피부가 급격히 나빠지는 데에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은 가장 먼저 천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심장과 뇌 같은 생명에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은 자연스럽게 열을 안쪽으로 모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 발, 얼굴처럼 몸의 바깥쪽에 있는 부위로 가는 혈류와 수분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즉, 얼굴 피부는 겨울이 되자마자 몸 안에서 가장 먼저 후순위로 밀려나는 부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겨울 환경이 더해집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 실내 난방으로 인한 낮은 습도, 온돌 난방으로 올라가는 바닥열. 이 모든 조건이 겹치면서 피부 표면의 수분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증발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피지 분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여력이 부족해지고 겉은 마르고 속은 더 쉽게 무너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세안 후 심한 당김, 입가의 따가움, 볼의 거친 느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조함이 아닙니다. 피부가 지금 너무 춥다고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 채 겉에만 무언가를 더 바르기 시작하면 문제는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 피부 관리는 겉을 덮기 전에 먼저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이 되면 얼굴 피부는 수분과 혈류 공급에서 밀려나고 그 결과 피부는 차가워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분들은 크림을 바르면 오히려 더 따갑고, 더 당기고, 더 불편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피부 장벽에 있습니다.
피부 장벽은 피부 표면에 있는 아주 얇은 보호막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외부 자극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젊고 건강한 피부에서는 이 장벽이 자연스럽게 제 기능을 합니다. 세안을 해도 금세 안정되고 보습제를 바르면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하지만 겨울철, 특히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피부가 차가워지면 피지 분비가 줄어들고 이 장벽을 구성하는 지방 성분도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피부 장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틈을 통해 수분은 빠져나가고 외부의 자극은 쉽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세안 후의 극심한 당김, 크림을 발랐을 때의 따가움,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의 불안한 건조함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간 피부는 사실상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때 보습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크림을 더 두껍게 바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피부가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몸이 너무 추운데 얇은 옷 위에 옷을 계속 겹쳐 입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뭔가를 더하고 있지만 속의 추위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피부는 관리할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무너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것은 피부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피부가 이미 지쳐 있고 차가워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겨울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제부터는 왜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행동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피부 장벽의 이야기는 결코 이론적인 설명만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많은 분들의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4세 김영숙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숙 어머님은 평생을 가족을 돌보며 살아오신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젊을 때부터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한 적은 없었고, 나이가 든 뒤에도 얼굴만큼은 깔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 저녁 빠짐없이 세안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조금 뜨겁다 싶을 정도의 물로 세안을 하셨고, 세안 후에는 꼭 크림을 듬뿍 발라 건조함을 막으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겨울만 되면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안을 마치고 나면 얼굴 전체가 당겨서 말을 하기가 불편했고, 입가와 코 옆은 따끔거리며 크림을 바를 때마다 찌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습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림을 바꾸고 조금 더 비싼 제품으로 바꾸고 양도 더 늘려보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피부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어느 날 아침에는 세안을 마친 뒤 아무것도 바르지 못한 채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셔야 했습니다. 따가움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김영숙 어머님은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피부가 정말 망가진 걸까? 나이가 들어서 회복이 안 되는 걸까?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피부 상태 그 자체보다도 매년 반복되는 겨울이 두려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또 얼굴이 아플 것 같고 또 거울을 보기 싫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영숙 어머님의 피부가 갑자기 약해진 것도 나이 때문에 회복할 수 없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겨울이 올 때마다 피부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김영숙 어머님처럼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겨울철 피부 습관이 어떻게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들으신 김영숙 어머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은
겨울만 되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피부를 위해서 좋다고 믿고 있는 습관, 이 겨울철에는 오히려 피부를 더 차갑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은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매년 반복하고 있지만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세안을 할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겨울 아침이나 저녁,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조금 뜨겁다 싶을 정도의 물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순간에는 얼굴이 따뜻해지고 몸도 한결 편안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안이 끝난 직후 피부는 급격하게 식기 시작합니다. 이때 피부를 보호해주던 최소한의 유분까지 함께 사라지면서 피부는 갑자기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매일 반복하면 피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점점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아침에 피부를 지나치게 깨끗하게 씻으려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사이 노폐물이 쌓였을 건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도 꼼꼼하게 세안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침의 피부는 외부 오염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강한 세안은 피부에 남아 있어야 할 보호막까지 함께 제거해버립니다. 특히 겨울에는 아침 세안 후 곧바로 찬 공기나 건조한 실내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피부가 회복할 시간조차 없이 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피부 관리를 전부 바르는 것에만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크림만 잘 바르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피부가 불편해질수록 더 자주, 더 두껍게 바르게 됩니다. 하지만 피부가 차가워진 상태에서는 겉에 아무리 좋은 것을 올려도 근본적인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피부는 겉은 번들거려도 속은 계속 당기고 결국 더 예민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3가지 습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피부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피부를 더 차갑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겨울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습관부터 멈추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차가워진 피부를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안전하게 다시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 피부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무언가를 더 바르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더 이상 차갑게 만들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면 더 건조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고 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차가워진 피부는 자극적인 관리나 즉각적인 효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다시 편안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의 힘입니다. 피부는 얼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상태는 몸 전체의 순환과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겨울에 손발이 차가워지면 얼굴도 함께 차가워지고 몸 안에서 열이 돌지 않으면 피부 장벽도 회복될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겨울철 피부 관리의 핵심은 겉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어르신들의 밥상에 늘 올라왔던 채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입니다. 무는 특별한 약재가 아닙니다.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김치에도, 국에도, 반찬에도 늘 쓰이던 채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를 그저 소화를 돕는 음식, 속이 더부룩할 때 먹는 음식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겨울에 먹는 무는 몸을 은은하게 따뜻하게 하고 속의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 열이 고르게 돌지 못하고 아랫배와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는데 이때 무는 부담 없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채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가 피부에 직접 무언가를 바르는 재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는 피부를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몸 안의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물을 활용한 식사는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서서히 안정감을 되찾게 도와줍니다. 이제부터는 왜 하필 무가 겨울철 예민해진 피부에 부담이 적은 선택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 예민해진 피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겉에서 무언가를 바꾸기 전에 몸 안의 환경부터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무일까요? 겨울 채소는 많은데 왜 예로부터 무가 자주 사용되었다 왔을까요? 이 이유를 이해하려면 피부를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얼굴에 붙어 있는 껍질이 아닙니다. 피부는 혈액이 공급되고 영양이 전달되며 노폐물이 배출되는 몸 전체 순환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몸이 추위를 느끼면서 혈액과 열을 안쪽으로 모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화기관과 하복부의 순환이 떨어지면 피부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느려지고 배가 차갑다고 느끼는 분들일수록 얼굴 피부도 더 쉽게 건조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무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무는 성질이 강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천천히 안쪽을 풀어주는 채소입니다. 특히 겨울무는 차가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속에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 기운은 한 번에 확 느껴지는 열감이 아니라 속을 서서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물을 섭취하면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피부가 붉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점이 겨울철 예민한 피부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결고리는 장과 피부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노폐물이 오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불필요한 부담을 계속 안게 되고 피부는 회복보다 방어의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을 편안하게 비워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몸은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혈액과 수분이 보다 고르게 순환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때 피부도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겨울철에 물을 활용한 식사가 피부를 직접 바꾸지 않는데도 얼굴 당김이 줄어들고 세안 후 불편함이 완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무가 당분이 높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겨울철에 단맛이 강한 음식이나 당분이 많은 간식은 일시적으로 기운을 올리는 듯 보이지만 이후 몸을 더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반면 무는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당뇨나 혈압을 걱정하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채소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정리해보면 무가 겨울철 피부에 적합한 이유는 어떤 기적적인 성분 때문이 아닙니다. 무는 몸을 억지로 바꾸지 않고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며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무를 어떻게 활용해야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제로 겨울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왜 겨울철 피부가 무너지는지, 그리고 왜 무가 그 환경을 되돌리는 데 부담이 적은 선택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물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먹는 건 알겠는데 얼굴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겨울철 예민해진 피부에는 강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피부가 무너졌을 때 무언가를 더 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활용한 따뜻한 식사 루틴입니다. 겨울 저녁, 기름지고 짠 음식 대신 무가 들어간 맑은 국이나 부드럽게 익힌 무 반찬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안쪽 온도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아침 세안 후 얼굴 당김이 조금 덜해졌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변화는 피부에 무언가를 발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 몸이 덜 긴장하면서 피부가 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피부에 직접 적용할 때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예민한 피부에는 무즙을 바로 바르거나 날것을 강하게 사용하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는 좋은 재료이지만 피부 상태에 따라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주 부드럽고 간단한 방식이 있습니다. 물을 얇게 썰어 살짝 든 뒤 미지근한 상태에서 수건에 싸서 얼굴 아래쪽, 특히 턱선과 볼 아래에 잠깐 올려두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피부에 영양을 넣는 것이 아니라 얼굴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있습니다. 얼굴이 차가워져 있을 때 턱과 볼 아래쪽이 먼저 굳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따뜻하게 풀어주면 얼굴 전체의 혈류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이 과정은 찜질과 비슷하지만 무의 은은한 성질 덕분에 자극이 적고 부담이 덜합니다. 시간도 길 필요가 없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후에 평소 사용하시던 보습제를 소량만 발라도 피부가 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루 만에 피부를 바꾸는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멈춰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 피부 관리에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효과가 바로 안 느껴지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피부가 조용해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따가움이 줄어들고 당김이 덜해지고 거울을 볼 때 표정이 편안해지는 것. 이것이 피부가 회복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김영숙 어머님도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세안 후 얼굴을 부여잡고 서 있는 시간이 줄었고 2주가 지나자 겨울이 예전만큼 무섭지 않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좋아진 것이 아니라 피부가 더 이상 고통을 보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겨울 피부 관리의 목표는 젊은 시절의 피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피부가 덜 아프고 덜 불편하게 겨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면서 겨울철 피부를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시면 앞으로 겨울이 와도 같은 고민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겨울철 피부가 왜 매년 무너지는지, 왜 겉에서 아무리 바꿔도 해결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무처럼 단순한 선택이 피부를 다시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야 합니다. 왜 어떤 분들은 같은 겨울을 보내면서도 피부가 그럭저럭 견딜 만한데 어떤 분들은 겨울만 되면 얼굴이 아프고 거울 보기가 두려워질까요? 그 차이는 피부가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피부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지면 무언가를 더 바르고 무언가를 더 바꾸고 무언가를 더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이상 강한 관리나 빠른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원하는 것은 나를 조금만 쉬게 해달라는 메시지입니다. 겨울에 얼굴이 건조하고 당기는 것은 피부가 게을러져서가 아니라 피부가 너무 오래 긴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추위, 건조한 공기, 난방,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자극 속에서 피부는 계속 버티기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피부는 더 이상 신호를 작게 보내지 않습니다. 따가움, 당김, 불편함으로 분명한 구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선택은 더 관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는 덜 괴롭힐 것인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무의 역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가 특별한 약이어서가 아니라 무가 피부를 대신해 무언가를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을 천천히 풀어주고 속을 편안하게 하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 피부 관리의 핵심입니다. 피부는 한 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급격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겨울을 보내는 내내 삶의 질을 바꿉니다. 아침에 세안을 하고 거울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도 되는 것. 외출하기 전에 피부 걱정부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겨울을 덜 두렵게 만듭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부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이제는 덜 신경 쓰인다. 이 말은 피부가 안정되었다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피부 관리의 목표는 젊어 보이는 얼굴이 아니라 불편하지 않은 얼굴입니다. 아프지 않고, 따갑지 않고, 당기지 않는 얼굴. 그 얼굴은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겨울철 피부 관리는 새로운 것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피부를 몰아붙이지 않고, 피부를 의심하지 않고, 피부의 신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일시적인 위로에 그치게 됩니다. 반대로 이 태도만 바뀌어도 피부는 훨씬 빨리 안정됩니다. 이제 곧 이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단한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겨울마다 반복되던 피부 건조와 당김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남겨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피부 관리에 대한 정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 얼굴 건조와 당김은 피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몸과 나이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아프면 참고, 불편해도 견디고, 나이 드니까 그렇지 라는 말로 모든 신호를 덮어두고 살아오셨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기면 크림을 더 바르고, 따가우면 제품을 바꾸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겨울에 피부가 무너지는 것은 노화의 증거가 아니라 피부가 너무 오래 추위를 견뎌왔다는 증거입니다. 피부는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조금 늦게, 조금 크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그동안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더 관리할까가 아니라 김선희 씨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어떻게 덜 따라오면서 괴롭힐까에 대한 많은 분들이 아주 이야기였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겨울철 느껴올 피부 것입니다. 관리의 핵심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피부가 편안했던 상태로 원래 몸이 균형을 유지하던 방식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를 이야기한 이유도 그 안에 기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는 우리를 서두르게 하지 않고 피부를 몰아붙이지 않으며
몸과 피부가 각자의 속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는 빨리 좋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더 나빠지지 않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피부는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아침에 세안하고 나서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도 되는 날, 거울 앞에서 오늘은 좀 낫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 그 하루가 쌓이면 겨울은 더 이상 두려운 계절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굴이 편하니까 마음도 같이 편해지네요.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얼굴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하는 곳이고 그 얼굴이 불편하면 마음도 함께 긴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얼굴이 편안해지면 하루의 시작과 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란 외모를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꼭 거창한 변화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겨주시면 됩니다. 겨울에 피부가 불편해질 때 더 뭘 해야 하지? 라고 묻지 말고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라고 한 번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피부를 안심시켜 주십시오. 천천히, 조용히.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 그것이 60대 이후 피부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오늘이 여러분의 피부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겨울은 거울 앞에서 한숨 쉬는 계절이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조금은 부드러운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님, 또는 겨울만 되면 피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피부 관리의 답은 언제나 우리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피부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겨울, 여러분의 얼굴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참아야 하는 것으로만 배워왔습니다. 아프면 견디고, 불편하면 무시하고, 조금 나아지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이상 큰 소리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불편함으로, 조용한 변화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겨울에 얼굴이 당기고, 세안 후 불편함이 오래 남고, 예전과 다르게 피부가 예민해졌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몸의 정중한 요청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요청을 알아차린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겨울이 올 때마다 피부가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이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피부가 쉬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식 하나가 여러분의 겨울을 완전히 바꿉니다. 피부를 이기려 하지 말고, 피부와 싸우지 말고, 피부와 함께 늙어가는 방법을 천천히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덜 아픕니다. 이 겨울, 여러분의 얼굴과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응원합니다.